요즘 들어 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대부분의 병은 걷지 않아서 생긴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요즘 사회에서 운동 부족이 암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걷기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몸이 쑤신다거나 우울감이 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봐라.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한 구독자에게서 메일을 받았다. 저는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차갑고 어두운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학바다님의 영상을 보고 무작정 집 앞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걸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간다는 게 힘들었지만 점점 더 길게 걷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걷기를 통해 기분이 환기되었고 솔솔 부는 바람과 노을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걷기를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졌고 점차 우울증의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거 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무시했지만 지금 저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걷기를 일상 속에 적용해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여러분도 이 내용처럼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꾸시길 바란다. 이토록 놀라운 걷기의 건강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기능이 강화되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중요한데 걷기를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게 하루 30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게 놀랍지 않은가? 두 번째,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꾸준한 걷기는 비만을 예방하고 이미 과체중인 경우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걷기를 통해 몸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걷기는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한다. 나이 들수록 살이 있는 게 좋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요즘은 고칼로리 음식이 너무 많아서 중장년층에게서도 비만이 흔하게 발견된다. 너무 당연하게도 근육은 많고 체지방은 적당히 있는 것이 최고로 좋다. 세 번째, 뇌 건강 개선된다. 걷기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며 신경생성과 재생을 촉진한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를 통해 뇌 기능을 활성화하면 치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개선시킨다. 걷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명상 효과를 제공하여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특히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걷기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우선 일상 속에서 걷는 방법이 있는데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사무실에서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자.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때 규칙적인 걷기 시간 정하면 더더욱 좋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걷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30분씩 걷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특정 시간을 정해두면 걷기를 일과의 일부로 만들기 쉽다. 일주일에 몇 번은 조금 더 긴 산책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를 계획해보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함께 걷기를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원이나 산책로 등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더욱 건강에 좋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해변을 찾아가 걷기를 즐겨보자. 지역 사회에서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폰 앱이나 피트니스 트래커를 사용하여 걷기 기록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걷기 습관을 형성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걷기는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대장암과 같은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요즘 들어 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대부분의 병은 걷지 않아서 생긴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요즘 사회에서 운동 부족이 암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걷기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몸이 쑤신다거나 우울감이 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봐라.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한 구독자에게서 메일을 받았다. 저는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차갑고 어두운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학바다님의 영상을 보고 무작정 집 앞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걸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간다는 게 힘들었지만 점점 더 길게 걷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걷기를 통해 기분이 환기되었고 솔솔 부는 바람과 노을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걷기를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졌고 점차 우울증의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거 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무시했지만 지금 저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걷기를 일상 속에 적용해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여러분도 이 내용처럼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꾸시길 바란다. 이토록 놀라운 걷기의 건강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기능이 강화되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중요한데 걷기를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게 하루 30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게 놀랍지 않은가? 두 번째,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꾸준한 걷기는 비만을 예방하고 이미 과체중인 경우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걷기를 통해 몸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걷기는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한다. 나이 들수록 살이 있는 게 좋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요즘은 고칼로리 음식이 너무 많아서 중장년층에게서도 비만이 흔하게 발견된다. 너무 당연하게도 근육은 많고 체지방은 적당히 있는 것이 최고로 좋다. 세 번째, 뇌 건강 개선된다. 걷기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며 신경생성과 재생을 촉진한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를 통해 뇌 기능을 활성화하면 치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개선시킨다. 걷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명상 효과를 제공하여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특히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걷기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우선 일상 속에서 걷는 방법이 있는데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사무실에서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자.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때 규칙적인 걷기 시간 정하면 더더욱 좋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걷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30분씩 걷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특정 시간을 정해두면 걷기를 일과의 일부로 만들기 쉽다. 일주일에 몇 번은 조금 더 긴 산책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를 계획해보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함께 걷기를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원이나 산책로 등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더욱 건강에 좋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해변을 찾아가 걷기를 즐겨보자. 지역 사회에서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폰 앱이나 피트니스 트래커를 사용하여 걷기 기록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걷기 습관을 형성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걷기는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대장암과 같은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